지금 당장 멈춰. 아니면 내가 먼저 죽는다. 김태석 수석 경호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을 얼렸습니다. 그의 손이 강민서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회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박준호 회장은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목 부위 정맥이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민서는 머리에서 핀을 뽑았습니다. 옷에 문질러 급히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쇄골 아래 두 번째 늑간을 찾았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이 살인자야. 또 한 대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푸슉! 공기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의 파랬던 입술에 서서히 색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쓰러진 회장, 피 묻은 청소부, 혼란에 빠진 엘리베이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30분 후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또 사고 쳤어? 환자 하나 죽인 걸로 부족해서? 이준영 과장이 피범벅 민서를 향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회장님을 살렸을 뿐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렸다고? 넌 범죄자야. 자격도 없는 주제에.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쇠가 민서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맞으면서도 회장을 살렸을까요? 그리고 3년 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서는 유니폼을 벗으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밤새 알바를 마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문자 하나. 이번 달 병원비 200만 원 미납. 내일까지 입금 없으면 퇴원 조치합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13만 원. 이틀치 생활비였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말기 암 판정을 받은 어머니는 지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7시 한성그룹 본사 지하주차장. 청소부 강민서입니다. 여기 서명하고 들어가. 경비원이 귀찮다는 듯 출입증을 던졌습니다. 민서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출입증을 주었습니다. 저 여자 환자 죽인 범죄자래. 진짜? 여기 왜 뽑은 거야? 동료 청소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청소도구를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점심시간 임원 식당. 민서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김태석 수석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든 커피를 일부러 민서 앞 바닥에 쏟았습니다. 똥 묻은 걸레가 감히 사람 음식 만지는 곳에 왔어?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너 같은 살인자가 여기서 일한다는 게 말이 돼? 민서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태석은 비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민서는 커피 얼룩을 닦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녁 6시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앞. 민서는 청소 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 내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부가 여기 왜 있어? 김태석과 경호원 2명이 박준호 회장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민서가 황급히 빠져나가려던 순간 김태석이 그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서 안 비켜? 민서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과 경호원들이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잠깐만요.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민서가 무심코 문 열림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 한 명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를. 하지만 비서는 서류만 건네고 내렸습니다. 민서도 함께 내리려 했지만 김태석이 막았습니다. 넌 타. 꼴 보기 싫으니까 구석에 서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구석에 작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회장과 경호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7층, 8층, 9층. 그때였습니다. 끽.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불이 깜빡였습니다. 뭐야? 김태석이 버튼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장인가 봅니다. 본부에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밀폐된 공간, 답답한 공기. 그때였습니다. 박준호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거품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김태석이 다급하게 회장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본부에 연락해. 구급차 불러. 다른 경호원이 비상벨을 눌렀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더 파래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민서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상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목 부위 정맥이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호흡은 짧고 빨랐습니다. 한쪽 가슴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긴장성 기흉. 민서의 머릿속에 진단명이 떠올랐습니다.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있었습니다. 흉곽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감압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출 것입니다. 누가 응급처치할 줄 아는 사람 없어? 김태석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심폐소생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심장마비가 아니야.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점점 더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자격을 박탈당하던 그날,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더 이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살리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민서는 조용히 머리에서 핀을 뽑았습니다. 옷에 문질러 급히 소독했습니다. 비켜주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을 살려야 합니다. 비켜주세요. 민서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김태석이 민서의 앞을 막았습니다. 회장님은 긴장성 기흉입니다. 지금 당장 흉관 감압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춥니다. 무슨 개소리야?
넌 청소부잖아. 저는 민서가 입을 열려던 순간 회장의 몸이 크게 경련했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회장님, 민서는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석을 밀치고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미친. 김태석이 민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의 쇄골을 더듬었습니다. 두 번째 늑간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 아니면 내가 먼저 죽는다. 김태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머리핀을 회장의 가슴에 댔습니다. 그 순간 김태석의 주먹이 민서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주먹이 민서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이 살인자야. 김태석이 민서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또 한 번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민서의 입술이 터졌습니다.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회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는 회장의 가슴을 짚고 오른손에는 여전히 머리핀을 쥐고 있었습니다. 나, 당장 손 떼. 김태석이 민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민서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이미 보라색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정확한 지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쇄골 아래 두 번째 늑간, 손끝으로 느껴지는 뼈와 뼈 사이의 공간. 제발. 민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머리핀을 회장의 가슴에 찔렀습니다. 이 미친 것이. 김태석이 민서의 목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푸슉.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의 가슴에서 작은 소리와 함께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왔습니다. 압박받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파랬던 입술에 서서히 색이 돌아왔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회장님, 한 경호원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살아나셨어. 엘리베이터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피 묻은 손으로 회장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호흡도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휴. 민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는 소방대원들과 구급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구급대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안정됐습니다. 긴장성 기흉으로 흉강천자를 시행했습니다. 민서가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구급대원이 민서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여자가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들것 준비. 회장이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민서는 벽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얼굴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입술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너 같이 가. 김태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태 설명해야 하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구급차에 탑승했습니다. 회장이 실려 있는 반대편에 민서가 앉았습니다. 김태석과 다른 경호원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태석이 민서를 노려봤습니다. 차갑고 살벌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한테 뭐 한 거야? 살렸습니다. 민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살렸다고? 넌 청소부잖아. 어떻게 그런 짓을? 응급처치입니다. 민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 3년 만에 다시 타보는 구급차였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김태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분 후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이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민서도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민서가 대답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한지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준영이었습니다. 3년 전 민서의 인생을 파괴한 바로 그 사람. 한지우 맞지? 이준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강민서였나? 이름까지 바꿨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법정, 판결, 그리고 이준영의 거짓 증언. 또 사고 쳤어? 환자 하나 죽인 걸로 부족해서? 이준영이 민서의 피 묻은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회장님을 살렸을 뿐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렸다고? 넌 범죄자야. 자격도 없는 주제에. 하지만 닥쳐. 내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건 불법이야. 알지? 넌 더 이상 자격이 없어. 이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하고 차트 작성해. 그리고 이준영이 김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신원 확인했습니까? 청소부입니다. 강민서라고. 청소부가 회장님한테 뭘 한 겁니까? 이준영이 되물었습니다. 응급처치라고 하던데요. 근데 회장님 가슴을 뭔가로 찔렀어요. 김태석이 대답했습니다. 이준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찔렀다고요? 증거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CCTV에 다 찍혔을 겁니다. 그럼 이건 명백한 상해죄네요. 이준영이 경찰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침 병원 경비와 함께 경찰이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저기요, 경찰관님. 이준영이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이 환자를 공격했습니다. 체포해주세요. 뭐라고요? 젊은 경찰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님 가슴을 뭔가로 찔렀어요. 김태석이 진술했습니다. 회장님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서가 반박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이준영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의료 자격증 있어요?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 민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죠. 그럼 당신이 한 건 불법 의료행위예요. 게다가 환자를 다치게 했고, 하지만 회장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건 우연이에요. 당신 행동이 옳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안 됩니까? 제가 뭘 했는지.
회장님은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이준영이 차단했습니다. 의식이 없다고요? 아까 구급차에서는 악화됐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준영이 또다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강민서 씨, 일단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민서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범죄자래. 회장님한테 뭘 한 거래. 민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또다시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로 끌려가는 순간 민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병원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는 박준호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 갔지? 회장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날 살린 그 사람. 청소부. 어디 갔어? 그게. 간호사가 망설였습니다. 어디 갔냐고.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뭐?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장 비서실장 불러. 지금 당장.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민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술서에 서명해 주세요. 경찰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피의자 강민서는 박준호 회장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살리려고. 알아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경찰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벅하고 열렸습니다. 조사 중단하십시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 이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한성그룹 법무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석방입니다. 뭐라고요? 피해자가 직접 구명을 요청했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준호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민서 씨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다고요? 네. 그리고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30분 후 민서는 다시 병원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앉은 박준호 회장이 보였습니다. 들어오게. 민서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지켜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날 살렸지. 네. 고맙네. 아닙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의료인이었나? 회장의 질문에 민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과거에 3년 전에 자격을 잃었습니다. 회장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비서팀이 조사했네. 강민서, 본명 한지우, 3년 전 1급 응급구조사, 의료사고로 자격 박탈.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회장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더군. 벽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서가 회장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손놀림, 전문적인 판단, 그리고 김태석에게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자네는 살인자가 아니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지.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 전 사건, 진실이 뭔가.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보게. 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네. 민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날 이준영 과장이 수술실에 침대를 2개 놓았습니다. 2개? 네. 환자 2명을 동시에 수술하려고 했습니다. 수술비를 2배로 받기 위해서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하게 저에게 한쪽 환자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응급구조사였고 수술 보조 자격이 없었습니다. 거부했지만 환자가 위급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과장은 양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쪽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씌웠습니다. 무자격자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병원도 저를 버렸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CCTV는 삭제됐고 동료들은 입을 다물었고 저만 범죄자가 됐습니다. 회장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준영이란 사람, 지금 이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지? 네. 아까 자네를 경찰에 넘긴 사람도 그 사람이고.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비서실장.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3년 전 서울중앙병원 수술실 CCTV 기록 찾아내. 복구 전문가 동원해서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 의료진 전원 명단 확보해. 1명씩 만나볼 거야. 네, 회장님. 회장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날 살렸어. 이제 내가 자네를 살릴 차례야.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말게. 이제 시작일 뿐이야.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준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회장 병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유진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아냈습니다. 유진이 USB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3년 전 수술실 CCTV입니다. 병원 측이 삭제했다고 했지만 제가 복구 전문가를 통해 백업 서버에서 찾아냈습니다. 회장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강민서 씨도 불러. 잠시 후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민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민서를 사람으로 대해준 직원이었습니다. 함께 봐야 해. 화면이 켜졌습니다. 3년 전 서울중앙병원 수술실. 화면 속에는 수술대가 2개 보였습니다.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환자 1명씩 누워 있었습니다. 저게.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영이 양쪽을 오가며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서도 보였습니다. 한쪽 환자 옆에서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저쪽 환자 보조해. 화면 속 이준영이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저는 자격이. 빨리 안 해? 환자 죽어. 민서가 어쩔 수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준영은 양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허둥댔습니다. 제대로 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B-, B-. 한쪽 환자의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과장님, 이쪽 환자 위험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민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닥쳐. 내가 할게. 이준영이 소리치며 민서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이준영은 다른 쪽 환자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B-, 결국 한쪽 환자의 심전도가 평평해졌습니다. 안 돼. 화면 속 민서가 무너졌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회장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3년 전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유진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회장님. 수술 직후 복도 CCTV. 이준영이 민서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내가 불법 의료행위 한 거야. 넌 자격도 없잖아. 하지만 과장님이 지시하셔서. 증거 있어? 아무도 내 말 안 믿을 거야. 넌 무자격자고 난 의사야. 이준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 경력에 오점을 남기게 할 순 없어. 넌 희생양이 되는 거야. 화면 속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과장님, 제발 입 다물고 있어. 그럼 형량이라도 가볍게 해줄게. 다음 파일. 병원 회의실 CCTV. 이준영이 병원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선 넘었다고 하죠. 불법 의료행위. 우리 병원 이미지 지키려면 확실히 잘라내야 합니다. CCTV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하지.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었군. 민서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문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이 영상 검찰에 제출해. 그리고 법무팀 총동원해서 강민서 씨 재심 청구 준비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준영,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30분 후 응급실 복도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이준영의 어깨를 누군가 잡았습니다. 이준영 씨? 뒤돌아보니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불법 동시수술, 증거인멸, 무고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준영이 발버둥쳤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안 돼. 나는 유명한 의사야. 이게 무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준영이 끌려가는 모습을 동료 의사들이 지켜봤습니다. 환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의사 불법 수술했대. 환자 죽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웠대. 복도 끝에서 민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이준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준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3년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강민서 씨, 유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재심 첫 공판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법정에서의 무죄 판결.
2개월 후 법정. 피고인 강민서에 대한 재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민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박준호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유진 대리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 휠체어에 앉은 민서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산소호흡기를 단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본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서는 이준영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술 보조를 했으며 환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이준영 피고인의 불법 동시 수술 및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따라서 본법원은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서 무죄.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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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와 함께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응급구조사 자격 취소 처분도 함께 취소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응급의료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 박준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어머니, 휠체어에서 떨리는 손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서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민서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민서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년간의 고통, 억울함, 외로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딸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민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축하하네, 강민서 씨.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자네가 다시 설 무대를 준비해뒀네. 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설계도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성생명나눔센터 건립계획서. 이게 1년 후 완공될 거야. 응급의료 교육과 무료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장비. 그리고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들이 모일 곳이야. 민서는 설계도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회장이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센터가 완공되면 초대 센터장을 맡아주게. 제가요? 그래. 생명을 살리는 진짜 의술이 뭔지 아는 사람.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치 않네. 자네라서 가능한 일이야. 민서는 설계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년 전 잃어버렸던 꿈. 다시는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체념했던 꿈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년 후 자네가 하얀 유니폼을 입고 당당히 사람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 회장이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법원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서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다음 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 자격 박탈된 응급구조사의 진실 3년 만에 드러나다 불법 동시 수술 의사 이준영. 징역 8년 성구한성그룹. 생명나눔센터 건립. 의료안전망 구축. 민서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한성생명나눔센터 개원식 날이 밝았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제계 인사들, 의료계 관계자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무대 중앙에 강민서가 섰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빛났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센터장 강민서. 한성생명나눔센터는 오직 생명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곳. 환자의 생명만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곳. 그리고 억울하게 꿈을 잃은 의료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곳.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귀빈석 맨 앞줄. 박준호 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민서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딸이 다시 서 있는 모습,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모습. 최유진 대리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민서가 가장 힘들 때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곳,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곳,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민서는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모니터, 그리고 생명을 살릴 모든 도구들. 센터장님, 젊은 응급구조사가 달려왔습니다. 첫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구급차에서 환자가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활력 징후. 민서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혈압 90에 60, 맥박 110. 수액 연결하고 출혈 부위 확인. 민서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4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15분 후 환자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서는 환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생명을, 꿈을, 나 자신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너졌던 삶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저녁, 민서는 어머니가 계신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첫 환자 살렸어요. 그래, 잘했구나.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운 건 말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넌 또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될 거야.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잔인하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와. 내가 그걸 증명했어.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밤, 센터 옥상. 민서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이맘때 그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그리고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호 회장이었습니다. 첫날 어땠나? 환자 한 명 살렸습니다. 좋아. 그게 시작이야.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을 살릴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강민서 센터장.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서는 하얀 유니폼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의 명찰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센터장 강민서. 이제 이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것입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